드디어 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Time is coming. 우리나라 바이오 1인자 하나밖에 없죠.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 우리 한번 또 공부해 봐야죠. 지금 바이오가 지금 꿈틀꿈틀합니다. AI 이쪽 지금 난리예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하반기 키워드 한번 좀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고맙습니다. 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시죠? 왜 여러분이 지금 이 대화에 자꾸 끼려고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강하나 위원님과 함께. 나는 뭐 요 인덱스 30분은 좀 쉴까? 형님이요? 어. 안 그래도 쉬게 되실 거예요. 뭐 너무 끼어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일단 키워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네. 뭐 아까 말씀해주신 AI도 있겠고요. 네. 당뇨랑 비만이 이제 묶어서 당뇨. 같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당뇨 비만. 네 거기에 이제 뭐 항암제는 뭐 항상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네네. 항암제 분야도 같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보적인 게 AI기는 해요. AI고 해외에서는 비만이랑 당뇨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미국이 싹 한데. 센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네. 뭐 직접적인 관련주는 또 없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의료 AI가 더 대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형도가 좀 바뀐다. 네네. 글로벌 제약업계 비만과 당뇨 쪽으로 웨이트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렇죠. 일단 뭐 일론 머스크도 비만 치료제 투여하면서 뭐 자기 트위터에 올릴 만큼 네. 효과도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원래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SNS에 그런 걸 올리게 되면 그렇죠. 그 따라오는 게 확실히 심한가 봐요. 그래서 요즘 삭센다뿐만이 아니라 위고비, 마운자로와 같은 뭐 당뇨병 치료제부터 비만 치료제 다 쇼티지예요. 실제로 FDA가 부족하다고 지정을 할 만큼 네. 엄청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뭐 대부분 이런 치료제들이 당뇨병 치료제로 먼저 승인을 받고 이제 나중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제 타겟을 하는 부위가 GLP-1이라고 GLP-1. 포만감을 유도하고 네. 음식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게 하는 이제 작용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식욕을 떨어뜨리고 미각도 이제 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GLP-1을 타겟을 하고 있어서 타겟이 다 비슷한데 이제 일라일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GLP-1의 GIP까지 이제 작용을 하는 이중기전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부동의 1위였다면 네. 일라일릴리가 이제 약간 1위를 제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분야가 네.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엄청난 메리트고 매력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처음부터 개발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당뇨병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들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는 게 반감기가 짧다예요. 반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네. 주사로 가야 돼요? 주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비싸고. 네.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늘려주는 한 달에 한 기술. 번만 맞아도 되는 거 그런 거? 그렇죠. 뭐 한 달에 한 번, 뭐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늘려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있는 있어요? 거고. 그게 이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뭐 팔린다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많이 안 했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1위 의료기 기업에 팔리면서 네. 당뇨? 비만 쪽은 뭐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뭐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인슐린을 조절하는 인슐린 방법도 조절이에요?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어떤 뭐 팔에 뭐 이렇게 껴놓으면 뭐 네. 6개월 동안 계속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쵸, 어떤 이제 약제도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뭐 인슐린 분비나 그런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GLP-1은 여태까지 뭐 그런 인슐린이랑은 네.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까? 네, 이제 매번 다른 주사 작용제라고 맞기는 생각하시면 조금 돼요. 불편하긴 하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쇼티진 거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지금 뭐 없어서 못 팔아서 비싼데. 보니까 이제 삭센다는 나온 지 좀 돼서 네. 그래도 몇십만 원대로 다 커버가 되는데요. 이제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그 약들은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해서 이제 뭐 200만 원까지. 보험 안 돼요?
이제 보험도 뭐 직원들은 원래 비만 치료제 해준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뉴스도 나왔고. 근데 이제 뭐 한 달 전에 나온 뉴스에서는 비만도 질병이고. 질병이죠. 네, 질병이고 지금 미국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반 정도가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 이제 뭐 메디케어에 등재해 달라라는 정책은 계속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험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거 혹시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습니다. 안 맞아보셨어요? 이게 구토증도 유발하고 맞아, 턱이 막 있나? 되게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1년 이상 지속을 한 사람의 퍼센티지가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식 수입은 안 되고 있죠. 이제 삭센다는 되고 있고요. 사서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위고비랑 마운자로는 뭐 미국에서도 지금 쇼테이지라서 이제 못 들어오는 거죠. 승인은 받았는데 그게 좀 싹센다는 그럼 처방을 받아야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서 그냥 맞으면 돼요? 뭐 사실 피부과에서도 맞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피부과? 네네. 근데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건 이제 근데 이제 다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러죠? 시밀러. 그런 네네. 거는 시밀러를 할 수가 없나요? 아직 특허가 만료가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리죠. 특허 특허 만료되려면 몇 년이나 남았습니다. 아니면 이제 거기가 워낙 쇼티지가 나면 야 니네들 좀 이것 좀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가 하청을 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던 분야는 네. 한미약품이 GLP-1 파이프라인이 있으니 너네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CMO 가능하지 않아? 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한미약품 측에서 뭐 한다고 네. 얘기가 나온 건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비만 이거는 뭐 아유 그럼요. 네. 인류의 어떻게 보면 유사일의 가장 큰 질환이죠. 근데 그 뭐 구토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의 부작용 말고는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없는 모양이군요. 뭐 최근에 유럽에서 뭐 자살 충동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향정신성이 좀 있나 보죠. 네, 아직은 근데 이게 뭐 라벨이 부착된 건 아니라서 그렇게 심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없는 것 하루에 같습니다. 구토 한 번씩 하고 뭐 체중 한 10kg 뺀다고 하겠지. 근데 이게 20%가 아직은 또 맥스예요. 22% 정도가 맥스고. 22%라는 게 뭐예요? 100kg면 80kg까지 빠진다. 네 맞아요. 100kg면은 20kg 빠지는 체중이 게 한 맥스입니다. 20%. 그럼 충분하지 뭐. 그렇긴 하죠. 충분하지. 20%. 정상 체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하지. 근데 이제 여튼 이 비만 치료, 당뇨 치료 이걸로는 우리가 지금 수혜받을 만한 그런 회사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리고 뭐 보면 되겠네요. 제형 관점, 뭐 반감기 관점에서 뭐 투여 기간 늘려주는 거 말고는 뭐 거의- 다이렉트하게는 또 없습니다. 그쪽은 뭐 됐다 치고요. AI 네. 이쪽은 우리가 좀 있잖아요. 여기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뭐 AI는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진단 분야가 있고 신약 개발 플랫폼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단 분야는 AI를 활용해서 진단의 정확도나 민감도를 올려주는 거, 거기에다가 뭐 예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메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루닛이 있죠. 루닛이 있고, 네. 루닛이 대표 기업이자 대장주인 유일한 또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외 파트너사가 많고 해외 네. 매출 비중이 엄청나다라는 루닛이? 거예요. 그렇죠. 뭘 하는 거예요, 루닛은? 이제 대표적인 건 암 진단이죠. 이제 암 암 진단. 진단이고, 이제 FDA 승인도 받은 이력이 있고, 해외에 엄청나게 큰 의료기기나 진단 기업들과 파트너사 네. 관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정부 간 계약도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진단은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치료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하진 않아요. 코로나 때 진단의 뭐 필요성 이런 게 처음 대두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진단 회사들이 다 적자였어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AI 진단도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더 각광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캔서 문샷이 나오면서 암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시장이 커지는 거면 조기 진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캔서 문샷이 뭐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건데요. 캔서 문샷이 뭐 25년 내외 암 사망률을 50% 이상 줄이겠다 뭐 이런 정책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항암제가 승인되는 신약 중에서 또 비중이 제일 많은데도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워낙 많이 내성과 걸리니까. 변이도 많이 네네네. 일어나고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없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혹은 말기 환자인 경우 약이 그냥 안 드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루닛은 그
사진으로 판독해요?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한 거예요? 사진이죠. 사진으로? 네, 사진으로 하고 아. 그래서 폐암을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사진은 이제 CT. 보고 워낙 네, 이제 뭐.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게 이건 폐암 가능성 뭐 85% 이렇게 이제 해서 의사한테 주는 거군요. 뭐 그쵸 맞나요? 이제 의사들이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쓰려면 네. 자기가 했을 때보다 편하고 무조건 정확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편하다고만 해서 쓰진 또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건데 네. 편하다고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을 했을 때 정확도와 민감도가 올라가고 네. 이제 환자들도 더 신뢰도가 쌓이기 때문에 이런 진단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업들이 뭐 루니 포함해서 AI 네. 이른바 AI 뭐 의료 이쪽으로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야,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 걱정, 혹은 이제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섞여 있으실 텐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대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사실 AI가 네. 해외에서도 한 1, 2년 쩔어 있었어요. 해외, 그러니까 주가가 저렇다고? 바닥을 기고 있었다. 기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올라가고 그런 AI 기업들의 뭐 매출이나 네. 진전도가 확실히 대두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기업들도 그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AI 기업들은 파트너사가 많아지고 네. 매출이 늘어날 때 어차피 점프업을 해요. 그리고 기업마다 자기가 특장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파이가 많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암 진단을 잘하고 뭐 JLK는 뇌졸중을 잘하고 뭐 뷰노는 뇌질환을 더 잘한다는 뭐 그런 특장점이 다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겹치지가 않는다라는 게 메리트고요.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AI 헬스케어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이유는 AI도 성장 동력으로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라는 그쵸.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냥 뭐 진단이나 예측 혹은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뭐 편리함을 늘려주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리커전이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쪽까지 나는 가져갈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빅테크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제서야 저는 시작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 네. 거고요. AI가 얘기가 나온 지는 솔직히 오래됐잖아요.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맞죠. 올해는 뭐 챗GPT도 나오고 이제 뭐 AI를 접목시킨 뭐 의료기기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출이 비로소 나오고 파트너사가 늘어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1조도 안 되는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근데 많기 때문에. 루닛이 예를 들면 사진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거잖아요. 힘들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영상을 계속 보면서 공부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죠? AI 얘네들은 이제 얼마나 내가 많은 저 사진들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 공부만 입력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사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루닛의 혹시 저 강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히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파트너사가 많으니까 먹고 사는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인 거죠. 아 그래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회 같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AI 관련 대회나 뭐 진단을 했을 때 정확도나 민감도는 네. 정녕 뭐 퍼센티지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루닛이 뭐 글로벌 탑티어급으로 퍼센티지가 높고 그래요? 실제로 높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사람이 제가 딱 사진만 봤을 때 모르는 것들이 확실히 많잖아요. 뭐 네네네. 구조적으로 안쪽까지 볼 수도 없고 이게 뭐 시스루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딘가가 약간 튀어나온 뭐 그런 진짜 0.0001mm가 튀어나왔을 때의 그런 부분은 사람이 눈으로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AI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트너사가 늘어났을 때는 당연히 그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고요. 이제 진단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런 진단을 함으로써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네. 그에 따른 바이오마커나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또 쌓여요. 그걸 이제 또 다른 제약사들이랑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선순환이 시작이 네네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트너사가 많아짐을 따라서. 루닛이 그럼 글로벌에서 대략 어느 정도 포지션인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총은 사실 글로벌 진짜 탑 10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총이? 네, 왜냐면 AI 기업들이 아 워낙 작아요. AI 진단 기업들은 또 엄청 많지는 않고요. 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제약 글로벌 빅파마 혹은 이제 그런 글로벌 의료기 기업들이랑 계약한 기업들이 다 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루닛의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이 없다였는데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N02와의 동반 진단 해볼래? 예측에 뭐 우리 파트너십 해볼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해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루닛은 이제 뭐 그런 진단으로 잘 나가고 네. 또 다른 그 의료 AI 혹은 뭐 바이오 AI는 어떤 회사들이 좀 이제- 눈이 띕니까? 이제 뭐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또 이제 신약 진단과 개발. 더불어서 관심을 받는데요. 네.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들이 진단 대비 시총이 지금 훨씬 작아요. 뭐 많이 돼야 이제 3천억, 2천억에 3천억 정도로 이제 좀 되어 있는데요. 네. AI 신약 계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 기간이 워낙 길고 돈이 많이 드니 그 시간을 단축해주고 비용을 줄여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리커전이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한 거겠죠. 엔비디아? 그쵸. 아, 엔비디아도 그래요? 이제 리커전에 투자를 한 걸 보면 네. 제약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AI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AI가 뭐 이른바 무슨 시뮬레이션 해주는 건가요? 저 이제 후보 물질을 찾아주는 아 찾아줘요. 후보 물질을 찾아주거나 구조적으로 이게 얼마나 괜찮고 네. 잘 될지에 대한 뭐 예측도 해주는 거고요. 이게 뭐 일상까지는 괜찮다가 이상해서 뭐 독성이나 구조적인 그런 이슈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AI가 이미 후보 물질 단계에서 알아서 판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된다고 해요. 그래요? 거기에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이랑 계약을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라일리, 사노피, 뭐 화이자 이런 기업들이 네. 다 AI 쪽에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로나 때 시간 싸움이었잖아요, 솔직히. 아. 빨리 만든 기업들이 다 가져갔어요. 백신을 빨리 그러니까 만들- 그걸 보는데 속이 쓰리죠. 근데 이제 모더나 같이 빅파마가 아니었던 기업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mRNA 플랫폼은 원래 있었는데 그 mRNA 플랫폼에 들어갈 흡음 물질을 AI랑 IT로 빨리 찾아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더나는 적자 때부터 IT 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들이 시간이랑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희귀 질환에 엄청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IRA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 매출이 네. 많이 나오는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된 후에 약가 인하를 엄청나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근데 희귀 질환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파마들도 희귀 질환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요. 희귀 질환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혹은 승인 측면에서 더 수월하기 때문에 네. 희귀 질환 쪽은 AI가 훨씬 더 좋아서 이제 희귀 질환에만이라도 쓰려고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귀 질환은 근데 돈이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시장이 작- 네. 시간이 적게 들고 승인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아, 해볼 만한- 와인하신 거죠. 아, 왜냐면 특허 만료가 된 후에도 경쟁사가 없을 수도 있고 아 희귀 질환이니까. 그쵸. 시장이 이렇게 크진 않은다. 보험 등재도 많이 해주고 보험 등재를 해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럼 되겠죠. 그 AI 의료 요쪽에서는 중요한 게 IT 기술이 얼마나
그러니까 AI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해? 아니면 의료에 관한 지식이 많은가가 더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기업들에 따라서 나뉘어요. 달라요? IT가 강한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 혹은 BT 바이오 쪽이 강한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 이렇게 나뉩니다. 이제 국내 기업으로 따지자면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바이오 쪽이 강한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이고요. 무슨 바이오예요? 파로스 아이바이오예요. 파로스 아이? 최근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올랐어요 거기? 많이 올랐죠. 상장하고? 그렇죠. 거봐 상장하면 대충 오른 나는. 상장한 거 딱 하나 했는데 그날 빠져버리고. 상장을 지금 태어나서 딱 한 번 했거든요. 상장된 네. 거 공모해서 청약해갖고 산 게 어, 딱 한 번 했어요 정말. 근데 그게 이틀째 떨어져서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 또 나중에 오르잖아요. 어떻게 아시죠 근데? 그런 쪽에 AI예요. 아, 야, 너무 신기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예. 있고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네. IT가 강한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이에요. 신테카는 IT가 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고 리커전, 엔비디아가 투자한 리커전은 바이오가 강한 AI 신약 계열 플랫폼 기업입니다. 바이오가 또 강한. 그러니까 이제 데가 있고. 엔비디아가 IT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커전에 투자를 한 거죠. 바이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 AI 의료 이런 데 투자를 할 때 이 회사가 사실 뭐 의사가 몇 명 있고 뭐 바이오 또 어떤 그 AI 기술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의료도 어려운 바이오 쪽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제 AI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죠. 판단할 수 있는 뭐 기준이랄까 이런 게 참 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이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파트너사가 파트너사가 많을수록 어디냐? 혹은 해외 파트너사가 많을수록 확실히 유리해요.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은 지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데 이거.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AI 시작 개발 플랫폼의 경우에는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있느냐 혹은 데이터가 잘 나왔느냐 그러면 그 플랫폼이 좋은 거잖아요. 그 플랫폼이 찾은 후보물질이 좋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진단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 간 계약 혹은 네. 글로벌 인증이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뭐 한 5분 가량 남았는데 네. 그 바이오 애널리스트를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바이오 쪽에서 우리 강하나 위원께서 보시는 탑픽 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항암제 쪽은 보로노이. 보로노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보로노이? 네, 요즘에는 면역 항암제보다 표적 항암제가 대세입니다. 면역하고 표적 어떻게 달라요? 이제 표적 항암제는 암의 원인이 확실할 때 그 타겟만 오케이. 다이렉트로 죽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적 항암제가 원래 2세대 항암제라서 네. 더 별로 아니냐. 면역 항암제가 3세대인데 3세대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니고 암의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거만 타겟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난 부작용 다른 없이. 거를 뭐 타겟하는 네네. 것보다. 근데 이제 내성이랑 변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표적 항암제가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에서도 뭐 2세대, 3세대가 나오고 보로노이는 이제 유한양행을 레이저티닙,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다음 단계를 타겟하는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고 그 파이프라인이 올해 임상에 들어가서 임상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좋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로노이를 표적 항암제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SK바이오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제가 이닛 했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후보물질 단계부터 시작 승인까지 만들어낸 기업이고 미국의 직판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충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의료 AI 기업들 중에서는 루닛이 워낙 대장이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네. 2분기의 실적이 1분기보다 조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외 파트너사와의 그런 계약 증가 또 기대해보면서 볼만하고 JLK도 뇌졸중 관련해서 파트너십 기대해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JLK.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오버행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줄고 있어요. 오버행 뭐죠? 어떤 거? 뭐 이제 기관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엑시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오버행 이슈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파는 그런 대규모 주식들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고 하반기에 해외 파트너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도 지금 볼만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 어디가 좋아 보여요?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뭐 지금 유한양행이 워낙 10월 에스모에서 임상 데이터 공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한양행이 좀 무난하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삼바 같은 건 어때요? 삼바는 사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뭐 그 다음날 잠깐 올랐다가 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직스는 4분기가 제일 좋습니다. 4분기에 4공장 가동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고요. 네. 미국의 뉴저지 오피스를 오래 만들면서 마케팅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영업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비용도 열심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4분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서 하반기가 더 좋으니 지금 정도에서는 저도 편하게 그래도 네. 들어갈 볼만한 수준이다. 셀트리온. 보고 있습니다. 아하. 셀트리온도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지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 안 된다라고 해서 네. 좀 슬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보험 등재가 뭐 최근에는 공보험에서 됐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램시마이스 C라는 약이 램시마. 네. 이게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으로 승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10월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수익성 극대화는 기대해볼 만하지 네네. 않을까 보고 좀 있습니다. 많은 좀 큰 바이오 회사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매드팩토나 HLB 테라피틱스는 어떨까요? 그 누가 투자라고 했는데. 셀프 투자. 아, 이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네, 강하나 연구위원님 오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꼭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박사님 돼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강하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